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이 할아버지를 치매에 걸린 불쌍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 연기 뒤에는 5년간 준비해온 치밀한 복수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고급 아파트. 40평대 넓은 거실에는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침울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베이지색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장윤복, 78살. 한때는 고등검찰청 부장검사를 지낸 날카로운 법조인이었습니다. 수많은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복잡한 사건들을 명쾌하게 해결했던 그 예리한 두뇌. 하지만 지금은 가족들 눈에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불쌍한 노인일 뿐입니다. 아버님, 오늘 아침은 드셨어요? 며느리 윤선미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40 초반의 선미는 시아버지를 모시는 일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윤복은 고개도 돌리지 않습니다.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말이죠. 선미는 한숨을 쉬며 남편 현수에게 눈짓합니다. 또 시작이네라는 표정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써 몇 달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들 장현수가 아버지 옆에 앉습니다. 45살의 현수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버지,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치매 검사 결과 나왔다고 연락 왔어요. 하지만 장윤복은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현수는 참을성을 잃고 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흔듭니다. 아버지, 들으세요? 그제야 장윤복이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뭐라고? 목소리도 힘이 없고 초점도 흐릿합니다. 현수는 답답함을 억누르며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합니다. 병원에 가자고요. 기억하시죠? 병원. 왜 병원에? 장윤복이 중얼거립니다. 마치 무슨 일인지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선미와 현수는 서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17살 손자 지후가 게임을 하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할아버지 요즘 정말 이상해졌어. 예전엔 내 이름도 금방 불러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 지후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진하게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장윤복의 머릿속은 완벽하게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어제 어떤 드라마를 봤는지, 아들이 새벽 2시에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왔다는 것, 손자가 요즘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에 빠져서 새벽까지 한다는 것까지 말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선미가 몰래 요양원 팸플릿을 서랍에 숨겨둔 것도, 현수가 최근 들어 회사 일로 전화통화를 할 때 목소리를 낮춘다는 것도, 지후가 할아버지를 피해서 친구들과 대화한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연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것 뒤에는 과연 어떤 이유가 숨어 있는 걸까요? 병원에 도착한 장윤복 일가. 을지로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 신경과 진료실은 하얀색 인테리어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으로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합니다. 경도 인지장애에서
치매 초기 단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사의 첫마디에 현수와 선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아직은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그럼 치료는 가능한가요? 약으로라도. 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답합니다. 약물 치료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이 많이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선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경을 써야 하나요?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일단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이어서 말합니다. 나중을 위해 요양시설도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미가 깜짝 놀랍니다. 벌써요? 아직은 집에서 모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의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치매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됩니다. 가족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순간 장윤복이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의사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진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집에 가야 해요. 순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장윤복이 중얼거립니다. 순자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 이름입니다. 현수와 선미는 충격을 받은 표정입니다. 아직 어머니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진료실을 나오는 길 현수와 선미는 복도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눕니다. 이젠 정말 요양원도 고민해봐야겠어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습니다. 회사 일도 바쁜데 아버지까지 돌봐야 하니 정말 버겁습니다. 선미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당신 아버지, 어제는 카드 쓰는 것도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마트에서 한참 헤매고 계시더라니까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가스불 켜놓고 깜빡하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하지만 장윤복은 이 모든 대화를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냉소적인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카드를 잊어버렸다고? 난 일부러 현금으로 계산한 거야. 혹시 모를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리고 가스불? 그것도 일부러 켜놓은 거야. 너희들이 더 긴장하게 만들려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후가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할아버지, 예전에 검사님이셨다면서요? 나쁜 사람들 많이 잡으셨어요? 하지만 장윤복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지후는 실망한 표정으로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할아버지가 예전엔 내 숙제도 도와주시고 체스도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그 순간 장윤복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검찰청에서 수많은 사건을 수사하던 시절 범죄자들의 교묘한 거짓말을 간파하던 그 날카로운 눈빛,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내며 정의를 실현하던 그 뜨거운 순간들. 그리고 5년 전 그날의 기억까지. 5년 전 2020년 3월 15일 일요일 오후 3시 42분. 그날을 장윤복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과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공존하는 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김순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날이었죠. 그날 오전 부부는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윤복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주었고 윤복은 신문을 읽으며 아내와 소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지후 녀석이 이번에 중간고사 성적이 많이 올랐다더라. 그래?
우리 손자 정말 기특하네. 나중에 용돈 좀 줘야겠어.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평범하고 행복했습니다. 33년간 함께한 부부의 일상이었죠. 순자는 오후에 마트에 가서 저녁 식재료를 사오겠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점검 중이라니까 계단으로 다녀올게요. 윤복은 무릎 안 좋은데 계단은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것이 아내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오후 2시경 순자는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1층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올라오는 길이었죠. 공식적으로는 아파트 계단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사고사로 기록되었지만 장윤복의 검사 본능은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첫째, 아내는 평소 계단을 무서워했습니다. 20년 전 허리 수술을 받은 후로는 특히 계단 내려갈 때마다 난간을 꼭 잡고 한 걸음씩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런 신중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크게 다칠 정도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둘째, 현장에 아내의 핸드백이 없었습니다. 마트에 갔다면 분명히 지갑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가지고 갔을 텐데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추락 과정에서 분실되었거나 누군가 훔쳐갔을 것이라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셋째, 마트 영수증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가계부를 꼼꼼히 쓰는 성격이라 항상 영수증을 챙겨왔는데 그날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넷째, 가장 이상했던 것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아들 현수는 아버지가 추가 수사를 원한다고 하자 이상할 정도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오시지 않는데 왜 괜히 시끄럽게 만드세요? 그냥 조용히 보내드리면 안 되나요? 그때 장윤복은 아들의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상실감이 너무 커서 더 이상 파고들지 못했습니다. 33년 동반자를 잃은 충격은 그의 판단력까지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장윤복이 이 모든 의문점들을 그냥 넘어갔을까요? 평생 진실을 파헤치는 일을 업으로 삼았던 검사가 자신의 아내 죽음에 대해서만은 포기했을까요? 그로부터 2년 후 장윤복은 우연히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작은 외장하드 하나를 찾아낸 것입니다. 아내가 평소에 가족 사진을 저장하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는 예상치 못한 파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CCTV 일부 영상, 그리고 누군가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들이었습니다. 순자가 왜 이런 파일들을 따로 저장해 뒀을까요? 호기심에 녹음 파일을 재생해 본 순간 장윤복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보세요, 박 이사장님. 네, 그 일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우리 현수가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쓴 게 맞나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차분하던 순자의 목소리에 이렇게 불안함이 묻어 있는 건 처음 들어보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부인. 그게 아니라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투자 회전을 위한 것이고 곧 메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박종수 현수가 일하는 건설회사의 이사장이었습니다. 윤복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었죠. 일시적이라뇨? 5억이나 되는 돈을 일시적으로 빌렸다고요? 이건 횡령 아닌가요?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평생 법조인의 부인으로 살면서 법적 용어들에 익숙했던 그녀였습니다. 부인,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이런 일은 조용히 해결해야 합니다. 괜히 떠들면 현수 씨만 힘들어져요. 회사에서도 이미 눈치채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직접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그 순간 녹음이 끊어졌습니다.
장윤복은 파일을 확인해 보니 그 통화가 아내가 죽기 불과 3일 전의 것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파일이었습니다. 현수와 박종수가 나눈 대화 녹음이었습니다. 순자가 어떻게 이 대화까지 녹음할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이렇게 가면 다 들통날 것 같은데요. 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윤복이 키운 아들, 그 목소리가 이렇게 차갑게 들릴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어머니를 좀 말려줘야 할 것 같은데. 괜히 경찰까지 가면 우리가 다 끝나는 거야. 나는 이미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돈을 빼돌렸거든. 박종수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함께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다 말씀드리겠다고 하시는데. 일단 시간을 좀 벌어보자. 어머니한테 잘 말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봐. 그 사이에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다른 방법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자. 일단 어머니부터 좀 조용히 해주시게 만들어야 해. 장윤복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회사 돈을 횡령했고 아내가 그것을 알게 되어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직후 3일 만에 아내가 사고사로 죽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의심과 추측일 뿐 법정에서 통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5년이나 지난 일을 누가 제대로 수사해 줄까요? 특히 자신의 아들이 연루된 일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장윤복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 노인을 연기하면서 뒤에서는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여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2년 전부터 장윤복은 본격적인 치매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범죄자들의 거짓말을 간파해온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가끔 며느리 이름을 선미야. 아니 뭐였지? 라고 하면서 까먹는 척하거나 TV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10분 동안 찾아다니며 어디 뒀더라? 라고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연기의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같은 질문을 하루에 3번씩 반복하거나 방금 먹은 저녁 메뉴를 오늘 저녁은 뭘 먹지? 라고 물어보거나 화장실에 가려다가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는 척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하네라고 했지만 점점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라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장윤복이 노렸던 반응이었죠. 가장 어려웠던 것은 손자 지후 앞에서 연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지후와 함께 체스도 두고 한국사 이야기도 해주고 어려운 수학 문제도 함께 풀어주곤 했는데 이제는 지후가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봐도 뭐라고? 할아버지는 잘 모르겠구나 라고 대답해야 했습니다. 지후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더 큰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것도 사실은 장윤복의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인지능력 검사에서 100에서 7을 계속 빼보세요라는 문제에 일부러 93. 그 다음은 하면서 머뭇거렸고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라는 질문에는 3월. 아니 4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방금 들려준 3단어를 기억하지 못하는 척했고 시계 그리기에서도 일부러 숫자를 잘못 배치했습니다. 평생 법조인으로 살면서 익힌 연기력을
총동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기를 지속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거울 앞에 서서 연기를 연습해야 했습니다. 멍한 표정은 이렇게, 초점 잃은 눈빛은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며 연습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장윤복은 참았습니다. 매일 밤 치매 약을 받아서는 입에 넣은 척하다가 화장실에서 뱉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치매 약을 먹으면 정말로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내의 제사날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순자는 언제 오나? 라고 물어봐야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현수가 말하자 그래, 언제 갔지?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장윤복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잊은 척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으실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장윤복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순자야,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너를 죽음으로 몰고 간 놈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장윤복은 상당한 증거들을 수집했습니다. 현수의 횡령 증거들, 박종수와의 공모 정황들, 그리고 아내의 죽음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정황들까지.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법정에서 이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확실한 증거 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상황이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선미가 요양원 팸플릿들을 집에 가져다 놓은 것을 본 순간 장윤복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설이 정말 좋네요. 24시간 간병 서비스에 의료진도 상주하고 선미가 현수에게 보여주는 팸플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버님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상담 받아보자. 아버지 상태가 점점 심해지고 있으니까. 그 대화를 들은 장윤복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다. 이제 행동에 나설 때가 왔어. 하지만 무작정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증거들을 더 모아야 했고 무엇보다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한 번의 기회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완벽한 계획 말입니다. 그날 밤 장윤복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아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여보, 나 오늘 마트 다녀올게. 지후 좋아하는 불고기 해줄 거야. 그것이 순자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손자를 위해 불고기를 해주려던 할머니. 그런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영원히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순자야,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오늘도 장윤복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결코 멍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롭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그를 불쌍한 치매 환자로만 볼 뿐 그의 머릿속에서 치밀한 복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장윤복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장윤복은 평소와 다름없이 치매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수사의 시작이었죠. 아버님, 오늘도 산책 나가실 거예요? 선미가 물어봤습니다. 최근 들어 장윤복은 매일 오후 이 시가 되면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응.
나가야지. 장윤복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이미 치밀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장윤복은 느릿느릿한 걸음으로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산책하는 치매 노인이었지만 실제로는 5년 전 아내가 죽었던 그날의 현장을 재조사하고 있었습니다. 1층 마트 앞에 도착한 장윤복. 이곳이 아내 순자가 마지막으로 장을 본 곳이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5년 전에 우리 순자가. 장윤복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마트 사장은 70대 초반으로 15년째 이곳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 장 검사님 아니세요? 부인께서 그때 마트 사장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뭘 사셨는지 기억나세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아, 그런데 이상했던 게 하나 있긴 했어요. 마트 사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장윤복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뭐가 이상했다고요? 부인께서 그날 누군가와 전화를 하시면서 목소리가 높아지셨어요. 그럴 수가 없어. 반드시 확인해 봐야겠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산하실 때도 손이 많이 떨리시더라고요. 이것은 새로운 정보였습니다. 아내가 죽기 직전에 누군가와 심각한 통화를 했다는 것. 장윤복은 마트를 나와 사고가 일어난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 중간쯤에서 장윤복은 멈춰 섰습니다.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아내가 떨어진 곳, 33년간의 사랑이 끝난 곳.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괜찮으세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혹시 5년 전에 계단에서 사고 나신 분 가족이신가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윤복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도 그때 이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여성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날 오후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주차장에 계속 서 있었어요. 평소에 보지 못한 차였는데 사고 나고 나서는 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사고 직전에 아래층에서 남자 2명이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윤복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남자들 어떻게 생겼는지. 한 명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정장 입은 남자였어요. 새로운 단서였습니다. 5년 전 그날 정말로 수상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뉴스에서 흘러나온 내용이 장윤복의 귀를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건설업계 관련 횡령 사건이 연일 터지고 있는 가운데 수사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종수였습니다. 잠깐만 전화 좀 받을게. 현수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장윤복은 치매인 척하면서도 귀를 바싹 세웠습니다. 네, 뭐라고요? 수사가 시작됐다고요? 현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2시 장윤복은 조용히 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현수가 여전히 베란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이사장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5년 전 일은 완전히 덮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만나서 얘기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못해요. 어머니 일로 이미 충분히. 현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로 이미 충분이라는 말이 장윤복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자백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장윤복은 현수가 다니는 건설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길을 잃은 것처럼 연기하며 경비실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잠시 후 현수가 황급히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때 회사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 입은 남자, 바로 박종수였습니다. 장윤복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남자였습니다.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남자. 현수야, 이분이 아버님이신가? 박종수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장윤복은 이 남자의 눈에서 차가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을 경계하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며칠 후 장윤복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우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다음 날 오후 장윤복은 본격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현수 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순자의 생일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린 내역, 박종수와 주고받은 문자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순자가 죽기 하루 전 현수가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이러면 저도 끝나고 가족도 다 망해요. 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수야,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엄마가 어떻게 눈 감고 넘어갈 수 있겠니?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박 이사장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장윤복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현수가 어머니의 위험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막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집에 계세요? 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장윤복은 재빨리 모든 것을 정리했지만 수첩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현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떨어져 있길래 장윤복이 바닥의 수첩을 가리켰습니다.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혹시 모든 걸 알고 계신 건 아니죠? 그 순간 장윤복과 현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짜 의사가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 주사를 맞으시면 증상이 많이 좋아질 거예요. 의사가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장윤복은 순간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안 돼.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현수가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나는 치매가 아니야. 장윤복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현수와 가짜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 너희들이 순자를 어떻게 죽였는지도 다 알고 있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지후가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지후는 거실의 이상한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후야, 경찰에 신고해. 빨리. 나는 치매가 아니야. 모든 게 연기였어. 가짜 의사는 황급히 도망쳤고 현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장윤복이 아들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5년 동안 모든 걸 준비했다. 이제 끝이야, 현수야.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5년간 준비해온 장윤복의 복수가 마침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의사가 도망간 후 집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5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장윤복의 정체가 드러난 순간이었죠. 할아버지, 정말 치매가 아니셨던 거예요? 지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장윤복이 손자를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후야, 할아버지가 너한테 거짓말을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더 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현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처음부터다.
내 어머니가 죽던 그날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선미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선미가 상황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장윤복이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미야, 이제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말이다. 장윤복은 천천히 일어나더니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등이 꼿꼿했고 눈빛이 예리했으며 목소리에도 힘이 넘쳤습니다. 마치 5년 전 검사 시절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현수야,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걸 인정할 거냐? 현수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그럼 이건 뭐냐? 장윤복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박 이사장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현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미와 지우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게 뭐예요?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선미야, 나는 정말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내 욕심이 더 컸지. 장윤복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5억이라는 돈이 내 어머니보다 더 소중했던 거야. 지후가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빠, 할머니를. 정말? 현수가 고개를 떨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후야, 아빠가 너무 잘못했어. 장윤복은 더 많은 증거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박종수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들이고 하나하나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현수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장윤복이 잠시 멈췄습니다. 내 어머니가 죽기 직전에 누군가 CCTV를 조작했다는 사실이다. 장윤복은 예전 동료 김태웅에게서 받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사고 발생 30분 전부터 10분 후까지의 영상이 완전히 삭제되어 있어. 그리고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는 작년에 갑자기 해외로 이민을 갔고 선미가 남편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정말 어머니를. 아니야. 현수가 절규했습니다. 내가 직접 손을 댄 건 아니야. 박종수가 모든 걸 했어. 하지만 너는 알고 있었잖아. 장윤복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내 어머니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어. 아니, 어쩌면 막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지. 그 순간 현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박종수였습니다. 장윤복이 현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받아봐. 스피커로.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수야, 큰일 났어.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 5년 전 일을 다시 수사하겠다고. 박종수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윤복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박종수 씨, 저는 장윤복입니다. 전화 너머로 박종수가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놀라셨죠? 치매에 걸린 노인이 전화를 받으니까. 하지만 저는 처음부터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종수가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장윤복이 계속 말했습니다. 도망가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모든 증거를 경찰에 넘겼거든요. 사실 장윤복은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종수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이었습니다. 5년 전에 제 아내를 죽인 일, 그리고 오늘 가짜 의사를 보내서 저를 해치려 한 일까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박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 검사님,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라고요?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장윤복이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부인,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이런 일은 조용히 해결해야 합니다. 괜히 떠들면 현수 씨만 힘들어져요. 바로 5년 전 순자와 박종수가 나눈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박종수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제 아내가 모든 걸 녹음해 두었거든요. 당신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다 들어있어요. 전화 너머로 박종수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벨이 울렸습니다. 장윤복이 문을 열어보니 정말로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장윤복 선생님이시죠?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장윤복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은 아직 신고하지 않았는데 누가 신고를 했다고요? 경찰관이 답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5년 전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그때 지후가 나섰습니다. 제가 신고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후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진실을 밝히려고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저도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가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윤복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후야. 경찰관이 현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현수 씨,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조사받으실 게 있어요. 현수가 체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미가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모든 걸 말하세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현수가 아내와 아들,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걸 다 말하겠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장윤복은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현수를 데리고 나간 후 집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며칠 후 박종수도 체포되었습니다. 5년 전 순자의 죽음이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CCTV 조작과 수사 방해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언론에서는 전직 검사 5년간 치매 연기하며 아내 죽음의 진실 밝혀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장윤복은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혔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선미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지우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은 장윤복 혼자만 남게 되었죠. 어느 날 저녁 장윤복은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진실을 밝혔어. 하지만 이게 맞는 걸까? 가족이 다 흩어져 버렸어.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지후가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장윤복은 놀란 표정으로 손자를 맞아들였습니다. 지후야, 어떻게? 할아버지 혼자 계신다고 엄마가. 그래서 와봤어요. 지후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처음에는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장윤복이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후야, 할아버지가 미안해. 너한테까지 거짓말을 해서.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하신 일이 맞다고 생각해요. 할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미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어머니, 선미가 장윤복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아버님이 하신 일이 맞다고 생각해요.
선미야, 현수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아버님도 가족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윤복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렇게 가족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비록 현수는 감옥에 있지만 남은 가족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 후 장윤복은 현수를 면회 갔습니다. 현수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예전보다 맑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어떻게 지내고 있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께도, 아버지께도, 가족들에게도. 장윤복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수야, 아버지도 미안하다. 좀 더 일찍 너와 대화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아버지. 모든 건 제 잘못이에요. 제가 욕심을 부렸고 제가 나약했어요. 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나와서 어머니 무덤에 가서 직접 사죄드리고 싶어요. 장윤복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도 그걸 원하실 거야. 그날 밤 장윤복은 아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5년 만에 진실을 밝혔다는 것을 알리러 온 것입니다. 순자야, 늦었지만 진실을 밝혔어. 너를 죽음으로 몰고 간 놈들이 모두 처벌받았어. 바람이 불어와 장윤복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야, 복수를 하고 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아. 우리 가족이 이렇게 상처받을 줄 몰랐어. 내가 잘한 걸까?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돌아보니 지후가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따라왔어요. 지후야. 지후가 할아버지 옆에 서더니 할머니 무덤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지후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장윤복이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지후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할아버지를 잘 모실게요. 그리고 아빠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장윤복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할머니가 보고 계셔요. 장윤복이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후야, 할아버지가 너희들한테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비록 아프고 힘들었지만 진실을 밝히는 게 맞는 일이었어요. 할아버지와 손자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후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는 진짜로 우리랑 많은 시간 보내세요. 체스도 다시 가르쳐 주시고 역사 이야기도 해주세요. 장윤복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리고 할아버지, 아빠가 나오면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장윤복이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가족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야. 며칠 후 장윤복은 치매 연기를 그만두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놀랐지만 그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마트 사장이 말했습니다. 검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5년 동안 그런 연기를 하시면서 연기가 아니라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장윤복은 이제 진짜로 손자와 체스를 두고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러 다니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그리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아들이 빨리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장윤복의 이야기는
복수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결국에는 가족의 사랑과 용서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해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장윤복은 이제 평범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정의에 대한 신념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그는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고 인생에 대한 소중한 교훈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과연 장윤복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